근데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네. 아버님도 편찮아지셨다고 했고요.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로 이렇게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중2 때 제가 반지 하방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과금대로 밀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밀리고 해서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은 이렇게 무상급식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공짜로 밥을 주는데 그때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급식비도 3개월 밀리고 그냥 남모르게 그냥 속으로 많이 그냥 슬펐었죠 좀. 그랬겠네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친구들은 다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는데 그래요. 우리 석호군은 네.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지금 급식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집안이 힘드니까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막 핸드폰 사고 그쵸. MP3 사고 전자기기 사면은 저도 막 우와 이러면서 갖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집안이 힘든데 제가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해드리면은 속상해하실 거 뻔히 네. 아는데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집안을 우리 이해하고 그냥 참자. 왜냐면 부모님도 그러셔야지 좋아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막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많은 학생들이 철들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내가 어딘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뭐를 해서라도. 근데 석호군은 오히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2였으니까 중2인데 돈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가서 또 할 일도 마땅치 않았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공부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그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쭉 잘하던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 석호군처럼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빵 계기가 있어서 공부를 확 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강 선생님 학생들 많이 만나니까 보통 아이들 어떤 계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던가요? 저희가 이제 공신 멘토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자기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네. 거기 이제 그런 계기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아유, 해맑네. 아주, 네. 짝사랑하는 뭐 여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진짜 뭐 무슨 부모님이 아프신데 뭐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 때문에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 때문에 공부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용 컨텐츠로 그런 걸 따로 만드는데 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 혼자 이 가정이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이고 부모님 혼자 도배일을 하시면서 3남매를 키우세요. 근데 그 공신 멘토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에 돈 없고 그러니까 서점에서 처음에는 이제 한 권씩 이제 몰래 책을 훔친 거예요. 아유. 훔쳐 그게 막 나중에 엄청 많아졌죠.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한 5배로 물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돈도 없는데. 네, 그렇게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재수를 또 하게 되는데 뭐 집안 돈 좀 또 들여가지고 근데 재수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근데 포기하기 쉽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요.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갑자기 어머님 목소리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 잡고 이제 삼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읽어낸 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읽어낸 게 너무나 대단하고 기특한데, 뭐 석호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아이들 뒤에는 역시 뭔가 다른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나한테 별로 특별히 뭐 애정을 쏟아주진 않고 이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나는 역시 부모님 때문에 해야 돼. 이런 아이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정말 헌신적이라는 거. 네.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자녀분들께서 뭐 짜증도 많이 내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학생 중에 부모님한테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 안 가진 학생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할 정말, 뿐이지. 예.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어떤 헌신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셨냐면은 제가 이제 수험생 때 네. 보통 새벽 3시, 4시 이때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세요. 절에. 절에. 네. 그 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밥 차려주시고 하고 또 뭐 저 수능 시험 볼 때는 절에서 3,000배를 하시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아, 그거를 나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되게 악착까지 사셨거든요. 뭐 네. 진짜 저희 키우시면서도 뭐 항상 배우러 다니시고 뭐 저희 어머니도 무슨 도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좀 하시고 뭐 진짜 무슨 만두피 빚어가지고 시장에 파신 적도 있고 뭐 무슨 보험 설계사 이런 것도 좀 해보셨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희생하신 거죠.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자녀분들이 다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네. 3,000번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자식이 둘이니 6,000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근데 정말 부담되는. 지금 오늘 주제가 뭐 공부에 된 건데 굳이 뭐 꼭 애가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아, 그게 예. 하나만 공부시키면 되고. 네, 예.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또 뭐 배울 때는 잘 된 경우도 배워야 되지만 사실 안 좋은 경우도 알아서